은행이 불안하다. 이 말 과연 사실일까요?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위기론 아니냐, 괜한 호들갑 아니냐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수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은행의 안전판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지방은행 6곳의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189.8%였습니다.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2023년에 줄었고 2024년에 또 줄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겨우 111.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4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233.2%였던 적립률이 지금은 165%로 내려앉았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란 은행이 가진 부실 채권 대비 충당금 비율입니다. 즉, 부실 대출에 대비해 쌓아둔 안전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첫째, 은행 건전성 지표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단순히 이자율이 아니라 충당금 비율을 봐야 합니다. 둘째,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격차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예금자라면 자산을 한 은행에 몰아두지 말고 분산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이 쌓아둔 대손 충당금이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부실 대출 규모가 7조 원에 달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사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치를 보면 불안이 커집니다. 부실 대출이 늘고 충당금 여력이 줄어든다면 위기는 순식간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118.8%, 4대 시중은행은 165% 수준입니다. 전체 충당금 규모는 10조 4,260억 원입니다. 겉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부실 여신 규모가 이미 7조 원에 달합니다. 2021년에는 4조 3천억 원이었던 부실 여신이 2024년에는 5조 원, 그리고 2025년 6월에는 7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첫째, 은행의 이자율만 보지 말고 반드시 대손 충당금 적립률과 부실 여신 규모를 함께 확인하세요. 둘째, 예금자는 자산을 한 은행에 몰아두지 말고 여러 은행에 분산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예금자 보호 한도 역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이 변화, 단순히 반가운 소식일까요? 아니면 금융위기의 신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량 고객들의 돈이 제1금융권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제2금융권이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우량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농협 같은 곳은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 고객들은 1억까지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우량 자금이 대거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0.9%, 내년 전망치도 1.6%로 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는 자금 이동이 곧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의 확대가 단순한 혜택인지 금융 시스템에 어떤 충격을 줄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예금을 옮길 때는 우량 기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모든 제2금융권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셋째, 자산은 반드시 분산하세요. 특정 은행이나 특정 금융권에만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이게 단순한 뉴스일까요? 아니면 진짜 위기의 시작일까요? 지금 금융 상황,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디스가 등급 전망을 바꿨다는 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실제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급이 낮아지는 순간 은행권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치솟고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로 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한국의 주요 은행들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모두 현재는 최고 수준인 AA+,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언제든 한 단계 이상 강등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첫째, 신용등급 전망 변화를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은행별 신용등급과 예금자 보호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 신용등급이 실제로 강등된다면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가계투자대출 측면에서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내 금융위기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차원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와 맞물려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은행의 안정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디스는 이미 한국은행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전망이 실제 강등으로 이어진다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은 커지고 시장 불안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이 방어하면서 세계적 충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도메스틱 금융위기는 외부 도움 없이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훨씬 위험합니다. 첫째, 내 자산을 어떤 금융권에 두고 있는지 즉시 확인하세요.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자산은 반드시 분산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은행별 신용등급 전망을 수시로 확인하고 변동이 감지되면 곧바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은행도 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분산 예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주거래 은행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단일 은행 의존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환위기, 즉 국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은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은행도 언제든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예금자에게 직접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은행에만 자산을 몰아두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2개, 3개의 은행을 활용해 자산을 나누어 두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입니다. 첫째, 주거래 은행만 고집하지 말고 최소 2-3곳의 은행을 함께 이용하세요. 둘째, 예금은 반드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 분산해 두세요. 한 은행에 몰리면 보호 범위를 넘겨 위험해집니다. 셋째, 비상시에는 즉시 인출이 가능한 계좌와 장기 예치를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권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저성장이 이어지는 한 은행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보다 파산하는 기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결국 금융권으로 번지고 우리의 예금과 자산을 직접 위협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난 것도 자산 이동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장기 저성장은 은행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기업이 버티지 못하면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은행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확대되면서 돈은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겹치면 제1금융권조차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한 은행에만 예금을 몰아두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세요.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각 은행별로 최대 1억 원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금융권의 불안 신호가 보일 때는 즉시 예치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과거 위기 때도 한 은행에만 자산을 몰아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반대로 분산해둔 사람들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은 생존 전략입니다. 장기 저성장은 은행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는 자산 이동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한 은행만 믿는 건 위험합니다. 분산 예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예금을 점검하고 분산 예치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금융위기 경험이나 분산 전략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